자, 오늘 두 번째로 할 게임 대역전 재판 어제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어저께 갑자기 부부싸움하던 집에 책이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그런 미스테리한 상황으로 끝이 났죠. 오늘은 누가 범이 누군지는 모르겠네. 근데 방금 변호 측으로부터 최후 변론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2회 최종 변론을 행하겠습니다. 쿠아쿠아 기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전 재판 시작하니까 귀신같이 찾아오셨네. 아주 나이스합니다. 예리해. 피고인은 유죄라고? 음, 판결한 그 이유와 근거를 논하라. 훌륭하십니다. 음, 그럴 수 있죠. 그 인방 생활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피고인은 현장에서 증거를 남겼어. 저 세 권의 고서 말이오. 근데 부금들은 진짜 잘 뽑았어요. 게임. 만약 아줌마가 책을 던졌어도 창이 닫혀 있었다면 상관없지 않나요? 책 던진 걸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 아니, 돈벌이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아저씨는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지? 잠시만요. 빵을 먹고 있어서 이것만 먹고 대사를 조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이 가능한 사람이 없다. 게임을 켜놓고 빵을 먹는 물에 용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역전의 길은 없습니다.
뭐 어차피 이것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럼 해야지. 배심은 4호. 그리고 사건 현장에 피해자가 쥐고 있던 네 번째 책. 그것들 사이엔 반드시 뭔가 접점이 있을 것이다. 접점을 찾아야 한다. 발언을 하지 않을 시에도 부인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자. 변론 개시. 뒤에 목격자들 서 있네요. 귀엽다. 피고는 현장에 증거를 남겼어. 3건의 고서 말이오. 잠깐 추궁해. 하지만 현장에는 네 번째 책이 떨어져 있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오? 이 네 번째 책은 게리 뎁시 책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소. 집주인은 그 사건 시간 자신의 방에 있다고 하지 않았소? 분명 방에 불은 지른 데다 자극적인 부부싸움을 했다던가. 그 부부는 현장에 없었다. 소위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네요. 집주인은 사건과는 무관계. 결국 저 일본인만 남소. 이 이상 의논할 필요는 없소만. 달리 피해자에게 나이프가 꽂힐 가능성이 있다면 고려하겠지만, 그 말은 혹시 편결을 바꿔주신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뻐해도 곤란한데, 난 이래봬도 대단히 합리적, 현대적, 도시적인 여자라고. 그렇군요. 아침에 신문을 읽어도 저녁엔 잊어버리죠. 그러니 처음부터 읽지 않아요. 와, 합리적인데? 어차피 기억 못할 거 하지 않는다. 딱 보니 진짜로 수상한 일본인의 재판에 진짜로 결정적인 목격증. 그렇담 다소 살짝 의문은 들어도 결국 그 녀석이 진짜로 범인. 합리적, 현대적, 도시적이죠? 그건 진짜로 곤란한데요. 그래도 난 냉큼 새로운 거에 달려드는 얄팍한 현대인이니까 재미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재고해줄 수도 있어요. 도시 누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죠. 잠깐! 창문이 닫혀있으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창문이 열려있었을 가능성도. 그럴 리 없잖아요. 창문은 닫혀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런던의 겨울밤 추위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창을 닫고 런던 사람은 난로 앞에 뜨뜻이 데워지긴 좋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창문을 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애초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창문. 이봐요, 변호인. 애들처럼 싸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애초에 책을 아주 살짝 던진 걸로 사람이 죽을 리가 없잖아. 잠깐! 하지만 살짝 던진 그 책은 불타고 있었죠? 그러게 나의 타오르는 사랑으로? 아마 사랑의 불꽃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애초에 그 불타는 사랑을 배반한 쪽이 나쁜 거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 확실히 배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 범인 진짜 누굽니까? 구아구아 해천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범인이 또 나왔구만. 옆에 5번 아저씨는 괜히 옆에 앉아갖고 한 대씩 얻어맞네요. 우리 부부는 그냥 사이좋게 싸운 것 뿐이니까 몇 대를 맞는 거야. 사건이랑 관계 있는 듯이 말하는 건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옆자리 오씨. 아! 오, 피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까부터 4호씨의 맹위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고 있어. 저 못놀님 상당한 숙련자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런가? 손이 좀 가볍긴 해요. 오늘 벌이가 없으면 살해당한단 말이야. 잠깐! 살해라뇨. 이 재판 피고인의 목숨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 목숨도 걸려있단 말이야. 네? 아까도 말했잖아. 이 몸은 일용직 노동자라고. 만일 내가 오늘 돈을 벌어 돌아가지 않으면 난 내일 아침 템즈강에 떠있을 거라고. 여기 와이프들은 다 무섭네. 그렇게까지 우리 마누라가 무섭단 말이야. 요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게 분명 어라? 뭐였더라? 네? 지나치게 무서웠던 나머지 기억이 봉인돼 버렸다고? 그럴 수 있지. 롤라님도 언젠가 패트님을 햄즈강에 띄울까요? 지나친 생각이에요, 사토시. 오시의 무서운 기억 되찾고 싶은데? 갑자기 이걸 되찾고 싶다고? 아저씨네 집은 왜 불이 났죠? 잠깐! 저 그게 평결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와이프한테 얻어맞는 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궁금해하는 건데. 선택적 궁금증은 뭔데? 어? 뭐라는 걸까나?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참고로 그 화재라는 건 작년 겨울에 내 손주들이 생일날 케이크를 구워줬거든. 75개의 양초가 빼곡히 채워진 거의 압도적인 장관이었지. 세상에. 초 끄다가 폐 찢어지겠다. 케이크에 초라니? 무슨 저주 같은 겁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몸의 축하인 게 당연하잖아. 아무래도 영국 제국에선 그런 묘한 풍습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모의 양초의 불을 힘껏 불어서 꺼뜨렸을 무렵 힘껏 방 안에 바람이 부는 게야. 양초의 불 전부 불이 붙은 채로. 그렇다는 거는 집에 창문이 열려 있었단 소리 아닌가요? 그 불이 가구에 옮겨 붙어서 방은 화염과 연기로 둘러싸였지? 역시 무슨 저주인 게 확실해. 그러고 보니
어째서 그런 일로 감기에 걸리신 겁니까? 여하튼 손주들이 불을 끄려고 이 몸에게 물을 끼얹었거든. 게다가 방 안은 연기로 가득해 있었으니 창문을 전부 열어 연기를 내보냈던 게야. 창문을. 덕분에 죽도록 시린 런던 밤바람은 이 노구의 안까지 얼어붙게 해 당분간 병원 신세를 지게 했다네. 어지간한 추억이 되었구먼. 이제부터 누가 어떻게 피해자를 찌르는 게 가능했는가? 수액킴님 이외의 범인을 배심원 분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자기 멋대로 주장들을 펼치고 있군요. 개 중에는 자기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다른 가능성으로 부딪혀 보심이 어떻습니까? 다른 가능성? 모순이 아니어도 부딪히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모순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잠깐. 있어! 이 두 가지 주장은 명백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모순이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또다시 제가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다니. 노. 아, 그러니까 뭐라는 걸까나? 좀 더 큰 소리로. 사무씨, 괜찮겠습니까? 네, 이번엔 뭡니까? 조금 전 유코 씨의 추억담 들으셨겠지요? 유코 씨께서는 한 겨울이었음에도 방 창문을 여신 듯합니다. 그야 그렇겠죠. 비상사태였으니까요. 아무래도 방 안에서 불이 났다면 창문쯤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게리뎁 씨의 방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을 게리뎁 씨는 이렇게 말했죠. 불이 타오르는 순간 방 안은 연기를 자욱했다라고. 뭐라고요? 잠시만! 사오씨, 실례합니다. 사오씨, 실례합니다. 뭐냐고 갑자기 사람이 정체를 까발리군. 이제 그거에 대해선 보기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고요?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각 방 창문은 열려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당시 방 안에는 화재로 연기가 자욱했을 터입니다. 그 상황에서 창문을 열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네네, 좋아요. 인정하죠. 확실히 그이 필사적으로 창을 열었어요. 나야 개의치 않고 줄고 던져댔지만 방 안이 불타고 있는데도 말입니까? 그래도 후련해진 때까지 던지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요. 폭력적인 아줌마. 그렇습니까? 여하튼 방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은 판명되었군요. 이건 발언에 추가해 두도록 하죠. 잠깐! 현장에 있던 네 번째 책.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은 사자왕 이야기. 남편이신 게리뎁 씨가 읽고 있던 책과 같은 거네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당신은 남편분께 내던진 게 아닙니까? 그가 읽고 있던 사자와 이야기를. 누가 커피를 저렇게 마셔? 던졌어요. 커피가 아니라 홍차인가? 근데 좀 많이 안 좋은 습관이긴 하죠. 뭔가 폭력적인 저런. 어쨌든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맨 먼저 던져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책 확실히 우리 집 왼수가 읽었던 거네. 어째서 처음부터 말씀해주시지 않았던 겁니까? 그런 거 무리야. 무엇보다 잘 기억나지도 않았고. 그럴 땐 말이야, 눈에 띄는 걸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지 않아? 남편을 던지는 게 제일 빠르지 않았을까? 왜 책을 던졌을까? 책의 제목은커녕 그게 책이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이 아저씨의 안 좋은 기억. 뭔가 이 아저씨도 물건에 맞았나 보네요. 잠시만! 배심 5씨! 생각나 버렸다고 봉인되었던 이 몸의 기억, 트라우마. 네? 방금 아줌씨 얘기를 듣고 보니 되살아났단 말이지. 아줌씨가 아니라 부인아, 메이드 양이에요. 와, 진짜 이거를 피하네요? 이게 지금까지 다 피했던 거잖아.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싹 해갖고는. 아무래도 평소에도 피하는 게 익숙한 모양이네? 그렇지. 그건 2주 정도 전 공사 현장에서 귀가하고 있을 때 일이었어. 돈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난 새파랗게 질려버렸지. 바지 주머니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돈을 전부 떨궈버린 거다. 그거 참 엄청난 재난이네요. 일당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 건 재난 축에도 들지 않는다고. 네? 마누라는 그때 악을 썰던 도중이었는데 혹시 칼을 던진 거야? 내가 떨린 목소리로 돈을 흘렸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 몸의 귀 옆에 1인치 차이로 고기 써는 식칼이 콱 쳐박혔다고.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와. 그때 이 몸은 햄주강의 썩은 물 냄새를 맡은 기분이었어. 아, 난 오늘 밤에 저 진흙 속에 파묻힌지도 몰라라고. 이쯤은 돼야 진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알겠냐? 이 몸의 근로는 이렇다. 여자란 열받으면 뭐든 던진다. 식칼에 나이프, 도끼나 손도끼까지. 나로도님, 세상에 그런 여성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치, 던지지 않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도 있죠.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내던지다니 어쩜 야망스러운. 차라리 활을 쏜다든지. 네? 뭘 쏜다고요? 아무튼 조금 전 오은이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부녀쓴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사토시의 말에 의미를 곱씹는 건 뒤로 미루자. 시카를 던진 거야? 있어! 이 두 가지 주장은 명백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모순이라고요? 변호사요. 빨리 설명을! 배시몬 이호씨,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이죠? 피해자에게 나이프가 꽂힐 또 하나의 가능성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네 번째 책 사자왕 이야기. 이것이 게리드 씨 방에 있던 것이라면 현장에는 저 책 말고도 또 하나 게리드 씨 방으로부터 이동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애초에 내전해진 물건이 책인지 뭐였는지 모른다라고. 그리 말씀하셨죠? 사호씨?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오마해. 이 책의 정체가 신경 쓰였을 때 어쩌면 이게 또 하나의 가능성일지도, 가능성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건지도 몰라. 동양의 변호사여 배심원의 대표로 해답을 요구하고 길 맞은편 집에서 이동했다는 다른 물건이 무엇이? 일단 무죄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선 재물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거야. 결정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중대한 고발을 하려는 거니까. 그래도 이건 반드시 검토해야 해. 알겠습니다. 변호 측에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게리드 씨의 방으로부터 이동한 또 하나의 물건. 받아라! 받아라! 배심원 사오씨, 게리드 부인. 뭐야? 먼저 사과부터 해두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 나이프 혹시 본 적 없으십니까? 기다리십시오, 변호사요. 그대는 무슨 짓을... 그것은 피해자를 찌른 흉기가 아닙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게리드 부인은 부부싸움 중이셨죠. 게리드 부인은 창가 쪽으로 남편에게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졌습니다. 방 창문은 열려 있었고 날아간 책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죠. 말도 안 돼. 그 책은 쓰러진 피해자가 쥐고 있지 않았소. 창문 향해 던진 책이 멋대로 피해자 손 안에 들어갔다고요? 우리 마누라라 할지라도 그렇게 요령있게 던지지 못해. 확실히 아직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지금 여기서 이 심리를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대역죄로 바꿨습니다. 2시간 정도 게임을 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하면 요새 힘들더라고요. 같은 게임을 해도. 네, 종목을 바꿨습니다. 오호? 게리드 부인? 대답해주세요. 이 나이프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 진짜 이 집에서 쓰던 건가 보네? 털썩. 재판장님, 저 판결을 바꾸겠어요. 약속한 대로 말이죠. 칼이 등에 박힐 정도로 던지려면은 진짜 각 잡고 날 부분으로 이렇게 갖고 힘껏 투창 던지듯이 확 던져야지 저렇게 등에 꽂힐 것 같은데. 나도 마찬가지요. 예상치 못한 사태이기도 하나 확실히 아저씨는 전편에서 저한테 범인으로 몰려갖고는 막 저를 싫어하는 척 했지만 딴 사람을 범인으로 몰려고 하니까 자기가 범인으로 몰린 사실은 그 과거는 까먹고 이렇게 바로 게리드 부인을 의심하는 행동을 하네요.
아줌씨가 정말로 저질렀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저도 무언가 말끔하지 않은 기분이라서요. 좋소. 그럼 가봅시다. 좋아. 훌륭하십니다, 나로우더님. 최종 변론 결과 배심원들의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유죄가 2인, 무죄가 4인. 따라서 본 법정은 현 시점에서 판결 불이치로 간주해 심리의 속행을 명합니다. 좋아. 패배를 모르는 변호사가 간다. 안직스 견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같은 떫은 맛 강한 사기극. 유리잔에 띄워 한순간 동시에 들이키고서 쨍그랑! 마시지 않는 몫은 그저 지옥불에 던질 뿐. 저기 송구와오만 반직스경. 변호 측으로부터 방금 막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었소마. 가능성만인가 배심원장이. 저속한 허언에 건넬 말은 없지. 기공들은 다시 한번 현장 부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각도 때문에 등에 칼이 꽂히지 않는다, 이 말 하고 싶나? 만약에 칼을 던져서 칼이 꽂혔다면은 어깨 쪽에 꽂히는 게 맞긴 하죠. 삼두 쪽에. 현장의 위치 관계? 이번엔 뭐지? 사건 발생 현장과 피고인의 하숙집. 말할 것도 없다만 그 사이에 커다란 마차길 브라이어 로드가 있지. 부부의 방에서 현장까지의 거리는 그래 15야드 떨어져 있지. 15야드, 대략 14m 정도입니다. 그럼 1야드가 대략 1m 한 80cm? 80cm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80보단 더 기네. 한 90cm 정도? 14m입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꽤 먼데? 게다가 귀공들도 짐짓 의문이라 여길 것 같다만. 영국은 야드를 쓰는구나. 일본에서 지금 미터법을 쓰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 영국에서 지금 야드를 쓰네? 게다가 기공들도 이제 의문이라 여길 것 같다만. 그 책은 피해자의 손 안에서 발견되었다. 미쳐 날뛰던 주부가 던진 불타는 책이 15야드를 날라 다음 순간 보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수중으로 흘러든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뭔가 있겠지. 그것이 기공의 최종적인 결론이라 할 셈인가? 결론은 그렇지만 과거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내야지. 게다가 그 뒤를 이어 나이프 역시 대로를 날아온 피해자의 등에 꽂혔다라고 허무맹랑한 온같은 이야기. 야드 파운드 솔직히 폐지해야 됩니다. IS 단위로 바로 SI 단위로 바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시시한 오락 잡지 함정 소설조차도 이보단 나은 스토리를 들려주겠지.
조조의 기묘한 모험 3부 보면은 스타플래티나랑 디오랑 이렇게 싸울 때 나이프 이렇게 싹 번져갖고는 택시 바퀴에 구멍도 내던데 아줌마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분 검사님이시라고는 하지만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사토씨, 홈즈 좋아했지. 맞다. 재판장님, 송구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법무조사요? 비록 검찰 측에는 꿈같은 이야기로 보일지라도 변호 측이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의해 판결은 바뀌었습니다. 오, 말 잘해. 돌이 있어. 따라서 본 법정은 그것을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오, 조리 있어. 또한 그리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4호 조앤 게리뎀님의 신문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배심원의 신문? 놀리는 사토다. 발상은 나로도 놀리는 사토. 전대미문입니다. 배심원이 고발을 당해 증언석에 소환되다. 그럴 필요는 없다. 반직스경. 현재 우리는 사건의 목격자를 소환해 신문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사건 당시 변호 측의 헛소리대로 현장에 하늘 위에서 불타는 책이나 흉기인 나이프가 날아다녔다면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 말했을 터. 어떻습니까? 증인이요. 패트릭 오말리 순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때 눈이 또 똘망똘망하네. 아까운 술을 먹지 않고 깨버리는 물에 용서해 주시죠. 드디어 눈을 뜬 것 같군. 여태껏 졸았던지라 정말로 면목 없습니다. 아, 이제 잠이 깬 건가? 담당 비트에 출연한 악한을 뒤쫓느라 한 달 정도 자지 못해서. 역시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런던의 순견님은. 오, 배정신 돌아오니까 이쪽도 만만치 않게 무서운데요? 이래서 사귀는구나. 나는 또 그냥 제복 패티시가 있어서 사귀는 건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변호 측의 요청은 각하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에게 재차 증언을 명하겠습니다. 방금 막 변호사에 의해 제시된 사건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넵! 눈이 사르르 감기네요. 그래도 저 되게 표현을 잘했다. 게리뎁 부부는 무관계합니다. 런던 경찰의 순경으로서 단언합니다. 왜냐면 저 방 창문은 들창이니 말입니다. 애초에 묘한 물건이 날아다녔다면 못 보고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나는 현장을 떠났지만 패트는 제대로 현장을 지켰다고요.
현장에서 한시도 눈이 떼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자고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들창이라고요? 순경이요. 그와 같은 보고는 받지 못했다만. 아, 그게 죄송합니다. 뭐랄까, 저기 졸아버려서. 졸았다라고 말하면 뭐든 봐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순경이요. 네이. 저기 죄송합니다만 들창이 뭡니까? 기공도. 죄송하다고 네가 할 말은 아니잖아. 근데 아, 그럼 반직스는 죄송하다고는 안 하나?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양해 바란다 그러나? 뭐라고 해야죠? 무례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루도님 방금 조사했습니다. 게리덴님의 방 창문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더라? 이 45도만 열리는 그 답답한 창문인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창문은 들창이라고 하는 건가? 창은 공기순환 위에 여는 게 가능합니다만 맞네. 45도 정도만. 45도도 아니지. 한 20도 열리나? 들창은 이렇게 여는 방식인 듯 합니다. 그 말대로 이 창의 가장 큰 특징은 스토퍼가 달려있어 일정한 각도 이상으로 여는 게 불가능하다. 여는 게 불가능하다? 잠깐. 여는 게 불가능한데 그 책이 피해의 손에 있었다고? 범인은 게리뎁시네. 예, 그 말대로입니다. 즉, 열려있는 창을 향해 책이나 나이프를 마구 집어던진 듯 반쯤 걸친 유리창에 쨍그랑 부딪혀 그대로 떨어질 뿐입니다. 창문이 안 깨진 것도 신기하다. 그럴 수가. 창을 모르는 나라에서 온 기공도 이제야 이해가 간 모양이고 대로를 넘나든 15야드에 가까이 날았다. 애초에 어림없지. 적어도 저 창문의 유리를 돌파하지 않는 한 양자 역학적으로 지나간 거지. 저것 봐, 팩트. 저 일본인 말이야. 뭐라고요? 라고 소리쳤어. 제대로 봤어. 해치웠다고 롤라. 어머, 멋있어, 팩트. 어떻게 된 거지? 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가능성이 무너지다니. 그럼 변호인이여, 신문을 시작하도록. 네. 또다시 절체절명인가? 어떻게 그렇게 반을 할 수 있죠? 잘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경찰증. 거긴 감사하게도 순경의 마음가짐이 적혀 있습니다. 슬슬 목 아프다. 순경은 수도 시민을 위해 활동. 그것이 저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엾은 부인을 위해 저는 지금 일어나 있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고. 그래,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어쩜 팩트 이 리드 남자다울까?
무슨 당연한 일인 걸 놀라. 저 페트 하면 왜 페트와 매트밖에 생각이 안 나지? 너무 애기들 같아요. 근데 나이가 21살이라는데 사토보다 더 어려 보여요. 남자가 23이시고 여자가 21인데 너무 어리게 생겼어. 확실히 좋은 나이에 결혼을 했구만.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뭐지? 또 이상한 소리 하려는 줄 알았는데. 저요? 저는 부럽죠. 저는 28살에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인생 계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습니다. 동양의 변호사님께서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런던 순교의 마음가짐을 동양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란 뜻인가? 어휴, 도토식 화법인가 이거? 오, 빌려주네? 오케이. 반드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빌리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네. 왜 이렇게 논리적이시지? 파출소마다 담당 비트를 정하고 순경은 비트 내에 평화를 지켜야 한다. 순경은 비트 내를 하루 20마일. 20마일이면은 얼마나 되는 거리지? 미터법 써라 진짜. 순찰하고 수도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 사건 발생 시 현장이 된 비트가 담당 비트일 경우 수사해야 함. 담당 비트의 순경은 사건 발생 시 초동 수사에 참여, 형사를 보좌해야 함. 내용이 별게 없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잠깐! 즉, 저 창문을 열어 제칠 수 없다는 겁니까? 그 말대로입니다. 공기순환만을 위한 창이라서 이상은 열 수 없습니다. 즉, 가령 실내에서 던진 물건이 창문으로 날아왔다 쳐도 창을 막고 그대로 낙하하게. 지도에서 확인해보자. 이쯤이 낙하 지점이 되겠지? 그러면은 사실 사건 현장이 반대편이 아니라 집 앞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책을 움켜쥐고 쓰러진 상태에서 옮겨진 거죠. 라는 상상. 근데 그랬으면은 눈자국이 다 남았어야 되는데. 들창인 것부터 빨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안 말해서 좋은 거지. 그러고 보니 패티씨
실례합니다만 예, 무엇인지요? 당신은 어째서 알고 계신 겁니까? 게리씨의 방 창문이 등창이었단 걸. 아, 그건 간단한 이야기죠. 저 어제 도움을 드렸거든요. 이 사건의 수사를. 왜 이래? 잠시만! 저기 롤라씨, 실례합니다만 뭘까나? 무슨 일입니까? 그 무척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라. 떠올라서요. 우리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운이라고요? 물론 찔린 여자분이 가엾긴 하지만 그 사건 패트의 파출소가 맡은 BT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벗어났거든요. 그랬던 겁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도로를 기준으로 해갖고 왼쪽은 패트가 맡은 파출소 거고 오른쪽은 다른 지부의 파출소 거여서 탕 맞고 책 떨어져, 탕 맞고 칼 떨어져 해갖고 칼 맞고 책 맞고 해서 손에 딱 맞고 쥐고 있었는데 패트가 너무 힘들어, 이거 하면 수사해야 되잖아, 나 쉬고 싶어 해갖고는 이렇게 시체를 옮겨버린 거지 옆으로. 맞아요. 확실히 저 마찰길 브라이어 로드가 딱 경계선이에요. 쉐, 맞잖아. 진짜 경계선이잖아. 그치 패트? 분명 그랬었지? 잔다. 너 왜 자? 갑자기? 너 왜 대답 안 해? 너 뭐야? 그렇습니다. 실은 어제 게리드씨 댁의 탐문 수사를 도운 것도 그 구역은 저희 비트가 담당하고 있어서입니다. 말 그대로 아슬아슬했나 보네. 배트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게리뎀님의 저택 앞 보드는 어느 쪽 담당인가요? 게리뎀씨 저택 말이죠? 그쪽 보드는 우리 비트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브라이어로드의 반대편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분명 저희는 기념일 외식엔 못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패트의 할 일이니까요. 진짜 그거 아니야? 진짜 결혼 기념일 챙기려고 옮긴 거 아니야? 너무 무섭다.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패트를 신께서 돌봐주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치, 그렇지? 패트? 그럴 거야, 롤라. 지금 이 정보 기록해두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맡겨만 주세요, 나로드님. 애초에 묘한 물건이 날아다녔다면 못 보고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잠깐! 하지만 이미 날은 저물었고 귀는 어둡지 않았습니까? 가스등이 있어서 또 다 보인다고 해. 우리는 그때 행복의 별을 찾으며 걷고 있었거든요. 네? 무슨 별이요?
두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별말이에요. 그렇군요. 나루도 되게 말 잘한다. 원래 저런 이상한 사람들은 그냥 긍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저 하늘을 가르칠러 타오르는 책이 날아다녔다면 아마도 그건 유성처럼 보였을 겁니다. 만약 하늘에 그런 경사스러운 물건이 날아다녔다면 나 망설임 없이 페트 서장이 되라! 라고 3번 빌었을 거예요. 뭐 밤하늘은 안개랑 스모그로 별이랄까 보이지도 않았지만 즉 사건 직전에 하늘에서 책이나 나이프의 난무는 없었군. 예이! 별이 보이지 않는 런던 하늘에 걸고 게다가 그 사건을 목격해서 우리는 현장으로 달려갔다고요. 나는 현장을 떠났지만 패트는 제대로 현장을 지켰다고요? 분명 롤라씨가 경찰을 불러 파출소로 갔다고 하셨죠? 네, 그랬어요. 저 패튼의 비트 이 파출소는 전부 깨고 있지만 별 수 없지. 다른 비트 파출소의 위치를 알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패트에게 위치를 들었어요. 그치만 살짝 길을 잃어버려서 아 롤라 길을 헤매는 내가 너무 귀여워. 조금 쉽지 않아지네 이 친구들. 그래서 15분 정도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그동안에도 패트는 프로의 눈으로 확실히 현장을 지켜봤답니다. 제 근무 시간은 끝났지만 그래도 전 순경이니까요. 무엇 하나 이상한 게 없었다. 줄곧 그 현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지만 현장엔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고 무엇 하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오말리 순경이 자부심을 걸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합니다. 뭡니까 이상하다라니. 저는 더없이 평범하니다만 이 타버린 사자왕 이야기는 게리듭씨 방에 있었을 터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피해자의 손안으로 이동한 것인가.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면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없었습니까? 그런 듯 그래도 우연히 불타버린 별개의 책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다 타버린 책을 어째서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었던 걸까요? 이처럼 어깨에 가방도 메고 있었는데. 그렇지, 가방 안에 안 넣고. 왜?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미 피해자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이 증언 아무래도 뭔가 마음에 걸려. 피해자에게 꽂힌 나이프의 수수께끼 그리고 이동한 책의 수수께끼 어디선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저기 잠시 실례지만 변호사님. 예? 예? 무슨 일이신지? 당신 말이죠. 또다시 의심하는 거죠? 저희를. 아니요? 전 딱히. 이건 설마 또? 이만큼이나 얘기했는데 여자라고 얕보지 말아줘요. 전 경찰관의 아내로서 아주 믿음직스러우니까요. 저 너무 귀엽다. 아니요,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것만은 확실히 말해두겠어요.
괜찮으시겠죠? 재판장님? 아무렴요. 좋으신 대로 증언에 추가해 주시지요. 이럴 때는 일단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이지요. 재판장님도 뭔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구나.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 난 눈썰미에 자신 있다고? 약간 방향치이긴 하지만 그래 바로 잠깐! 방향치라니 전 그날 밤 틀림없이 봤다니까요. 저 수염난 동양인이 책을 던지고 바들바들 떨며 달아나는걸? 네? 그리고 전 그날 밤 틀림없이 보지 못했다고요. 불타는 책이나 번뜩이는 나이프가 브라이어 로드에서 날아오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치씨랑 말이죠. 네. 그래요. 조금 부끄럽지만 자주 약속 장소를 헤맨지라 배트한테 혼나곤 하거든요. 패트가 롤라를 혼내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패트씨, 저 실례합니다. 진짜로 혼내세요? 믿을 수가 없는데? 조금 전 롤라 씨의 말 뭔가 짚히는 게 없으십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도 그랬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밤 롤라 씨가 길을 헤맸다는 겁니까? 그때 롤라한테 이웃 비트의 파출소까지 가달라고 했지요. 돌아오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는구나 생각했죠. 10분 정도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15분은 걸렸으니까요. 아이 패트도 참 심술궂다니까. 그건 말이야 틀렸어. 그 꽃다발 때문이라니까. 꽃다발? 그 꽃다발이란 건 무슨 이야기신지요? 네, 결혼기념일 선물이랍니다. 어쩜 근사한 패트. 거리 순찰 중 준 동전을 주섬주섬 주워서 사다 준 꽃다발이라고요? 그거 참 정말 근사한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 꽃다발 끝이 여보? 그런가? 맞아. 그래도 그런 꽃다발 따윈 저희 부부만의 이야기니까요. 지금 이런 곳에서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롤러? 챗? 그런 거야? 시시해. 뭐였지? 혹시 패트도 그거 아니야? 어, 이게 지금 게리 대 부부가 바람을 펴갖고는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그게 복선인 거 아닐까요? 그래갖고 사실 패트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야. 금발 여자. 둘 다 금발이죠. 사실 금발 패티시가 있는 거 아닐까? 명백히 패티시가 동요한 것 같았어. 어찌된 영문인지 서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롤라님의 꽃다발에 대해서 들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꽃다발을 롤라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여자한테 주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든 생각. 사실
칼이 찔린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가고 있었어. 거다가 칼이 찔려서 으악 하고 쓰러져 갖고는 있는데 롤라가 파출소에 간 거야. 그 사이에 아 맞다 결혼기념일 선물 안 샀는데 큰일 났네. 어쩌지? 이거 평생 갈 텐데. 해갖고는 피해자의 꽃다발을 싹 훔쳐. 그리고 걷다가 책을 껴놔. 그리고 롤라한테 자 꽃다발 하고 준 거죠. 묻혔다. 롤라씨 지금 꽃다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네네 물론이죠. 반직스도 왜 고심하고 있지? 그때 떨어뜨린 꽃다발 때문에 저 길을 헤매긴 했었죠. 그때 떨어뜨린 꽃다발? 잠깐!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꽃다발을 떨어뜨렸단 말입니까? 그렇다고요. 그때 엄청나게 놀라서 사람이 쓰러진 걸 보고 달려갔더니 여성분께 나이프가 꽂혀 있었어요. 깜짝 놀라 패트가 준 꽃다발을 거기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가스등뿐이라 조금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리고 경찰을 부르러 옆 밑에 파출소로 향하신 거군요. 이미 사건을 보기 전에 꽃다발을 받았구나. 맞아요. 그리고 순경님이랑 같이 돌아왔는데 보도에 그 꽃다발이 떨어져 있는 게 보여서 거기로 갔더니 웬걸? 피해자의 시체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역시 너 담당 비트여서 옮겼지. 참고로 피해자는 죽지 않았다만.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길 건너에서 부근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패트시였다는 겁니까? 그래요. 나도 참 착각해서 반대편 보드로 돌아왔지 뭐예요. 그치만 그건 꽃다발 때문이에요. 설마 그런 곳에 있었다니. 아, 그 꽃다발 결국엔 줍는 걸 잊어먹었어요. 모처럼 패트가 싸준 거였는데 길가에 떨어진 푼돈을 모아서 그 꽃다발 말이다만 혹시 이걸 말하는 건가? 반직스 죽었구나. 아 틀림없어 그거예요. 패트가 길에 떨어진 푼돈을 주워 받아준 꽃다발. 그 일화 자꾸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장 부근을 수사하던 경찰관의 보고에 따르면 론 게리뎁 씨의 집 앞 보도의 구석에 떨어져 있었던 게리 씨 가스등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다음날 아침에 발견했다만 됐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확실히 잘생긴 게 좀 창백하게 뱀파이어 같이 생겼어요. 마차길 반대편에 있었기에 사건과 관계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 감사합니다 검사님. 눈 당장 돌려주세요. 근데 아까 전에 추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패트가 자기 일하기 싫어서 휴가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시체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이런 게 좀 문제란 말이죠. 아주 세련된 포장지로군요. 나루드님, 이건 그저 오래된 신문입니다. 영국 것으로 감싸면 뭐든지 멋스러워 보이네요. 그건 너무 사대주의적 발언인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군고구마도 영국 신문으로 감싸면 양가도처럼 보일까 싶어서. 역시 썩 여자애였구나. 여자애랑 무슨 상관이지 그게? 영국 제국의 장미는 역시 아름답네요. 네, 이게 장미입니까? 처음 봅니다. 나로드님은 꽃에는 흥미가 없으십니까? 없지는 않지만 제대로 아는 건 3개뿐입니다. 네, 3개 말입니까? 매화와 복사꽃, 벚꽃입니다. 그건 약간 치우치신 게 아닌지. 잠깐! 이상 없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무엇 하나 사라지지도 않았다. 무엇 하나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럼 꽃이 사라진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상하다라니, 저는 더없이 평범합니다만? 이건 아까 봤던 내용이네요? 스킵. 요 부분에서 장미를 제시하면은 될지도 모르겠다.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나 보군요. 지금 어쩌면 결정적인 무기가 이미 이 손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제시해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끌어내겠어. 제시하기. 받아라. 당신이 현장을 지켜봤을 때 무엇 하나 이상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격당하면 조는 거 너무 그 회피형 인간 같은데요? 조금 전 증언에서 롤라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파출소에 순경을 불러 갔다가 현장인 보도에 돌아와 보니 꽃다발을 떨어뜨린 곳에 피해자가 없었다라고. 이유 있어. 실제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는 브라이어 로드의 반대쪽이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애초에 꽃다발조차 아닌 풀 따위 너무해. 말 그대로 바람에 흩날려 마차길 건너편으로 날아가는 걸 테지. 보잘것없는 있어! 분명 눈을 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경님께서. 어째서 패트씨는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현장에 접근하는 이는 없었고 무엇 하나 사라진 것도 없었다. 패트님께서는 순경으로서의 긍지를 걸고 그리 단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꽃다발은 내 거였고 사건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패트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꽃다발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뭔가 기묘한 역전이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역전이라고? 네, 롤라씨의 꽃다발과 게리데씨의
집에 있던 잭입니다. 게리 랩시의 방에서 날아간 사자왕의 이야기는 본래 들창에 맞고서 서쪽 보도에 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브라이어 로드의 반대쪽 피해자의 손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롤라 씨의 꽃다발은 원래라면 현장인 동쪽 보도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브라이어 로드의 반대쪽 게리 랩시 댁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써 이동시키지 않는 한. 뭐예요 그거? 무슨 소리예요? 마치 패트가 나쁜 놈인 것처럼? 옳소, 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요? 챙이건 꽃다발이건 아무나 어때? 사소한 거 아니냐고. 게리 랩시의 부인 부활하셨나 보네? 설령 아무리 사소한 것인지라도 현장의 물건을 함부로 옮긴다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장을 저지른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위장이라 아는 척 시건방진 소리를. 그처럼 무의미한 잔재주. 대체 어느 누가 저질렀단 말이지. 그거는 한 사람밖에 없다. 패트와 매트씨. 받아라! 그 인물이라 물론 패트릭 오말리 순경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런던 경찰의 순경?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어째서 패트냐고요? 패트는 정의의 편이라고요. 런던 평화를 지키는 순경이에요. 롤라씨? 당신은 패티씨에게 부탁받아 파출소에 가려고 현장을 떠났죠. 현장에서 위장이 가능했던 건 그 15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거짓말이야. 엉터리라고. 왜냐면 그래요. 저 수염난 수염 일본인이야. 저놈이 한 거라고. 이해 있어. 하지만 그랬었다면 패티 씨가 그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게다가 송구하오나 룰라님께서 꽃다발을 떨어뜨리신 건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하숙집 주인 내외의 다음엔 런던 경찰이 순경을 고발하더니 허나 그 고발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 뭐지? 그런 짓을 애초에 그 사건에서 무언가를 숨길 필요가 있는 자가 할 짓이다. 그래요. 맞아요. 맞다고요. 우리는 우연히 사건을 목격했을 뿐이에요. 그것뿐인데 도대체 뭘 숨길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을 제시해라. 반직스 생각보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친구네? 당연히 눈치채고 있지. 런던의 순경을 향한 고발. 만약 그것이 틀렸다면 기구는 변호사로서의 입장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 다 했는데 그걸 아직도 파악을 못했다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의 데미지 얼마나 주려나? 5칸 한 번에 나가려나? 하나짜리네요. 피해자가 찔린 장소.
패트 씨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찔린 장소라니. 회피형 인간 그냥 잠만 자고 있네. 그래, 여기 다들 다 알고 있다고. 팩트 보고 있으니까 왠지 그 아저씨가 떠오르네요. 그 역전재판 1편. 역전재판 1편 누구지? 사유리 짱 주인 치매 아저씨. 그 아저씨도 위기 묘번할 때 이제 자는 척하면서 했는데 그 BL6 고사건 아저씨가 생각나. 왜 졸리시죠? 졸릴 수도 있지. 사실 4시쯤이면 가장 졸린 시간이 아닌가. 오. 오,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셨나 보네. 기공의 주장. 그날 밤 사건이 발생한 진짜 장소란 걸. 사건은 여기서 일어난 거야. 여기 맞겠지? 범행 현장의 반대쪽이라고? 무슨 말이야? 그날 밤 게리 뎁씨 방의 창문에서 날아간 책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롤라 씨가 현장에 떨어뜨린 꽃다발은 이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동했던 건 사건 현장 쪽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게리 뎁 부인이 칼을 던져갖고는 창문에 맞고 딱 떨어져서 그대로 수직 낙하해갖고는 등에 팍. 소에키 씨, 당신 무죄야. 기공은 여태까지 증언을 듣지 않고 있었나 보군. 이자들은 똑똑히 사건의 순간을 목격했단 말이다. 맞아요. 저희는 확실히 봤다고요. 저녁 5시. 이미 나는 저물어서 런던의 명문인 안개가 주위를 에워쌌죠. 당신들이 사건을 목격해 맨 처음에 달려온 곳은 사실은 브라이언 로드의 서쪽 보도였던 겁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패트 씨는 당신께 파출소로 가달라는 부탁을 하고 현장에서 떨어뜨려 놓았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걸린 15분 동안 이동시켰던 겁니다. 이 사건 현장에 이 사진에 찍혀있듯 피해자와 책 4권, 브라이언 로드 동쪽, 보도로 전부. 하지만 패트 씨는 딱 한 가지를 놓쳤던 겁니다. 놓쳤다? 그것이 이 꽃다발이란 말인가? 네, 그 말대로입니다. 조금 전 그 꽃다발에 대해 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꽃다발은 빛이 안 닿는 장소에 있어 다음날 아침에 발견했다. 어두웠기에 놓쳤더라. 그래서 이 꽃다발만은 본래 현장이었던 브라이언 로드의 서쪽 보도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상 제 견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배트릭 오말리 순경? 이제 모자 싹 벗으면서 초롱초롱한 눈? 아니면 약간 그런 눈빛으로 이제 고개 싹 들면서 맞아 내가 했어 이러면은 오름.
그런 건 없었고, 하지만 저 거의 한 달 정도 자지를 못해서 페트 거짓말이지. 저 변호사가 말한 거. 페트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나 힘내고 있는데, 하지만 야근은 힘들잖아. 초과 근무는 힘들잖아. 꿈을 꿨습니다. 참으로 나쁜 꿈을. 이거 그 대사 아닌가? 어찌하여 그리 슬피 웃느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저지른 짓이 모조리 들켜버리는 꿈. 그런데 아무래도 꿈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뭐라고요? 정숙히. 하여튼 어째서 그런 짓을 시체를 옮기다니. 범죄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는 죽지 않았는데도. 재판장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숙희잖아요. 헉. 내 여잔 아니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또 이유를 내가 또 제시를 해줘야 되는구나. 스코틀랜드 야드의 실내에 먹칠을 해버리다니.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더 뽑고 근무 강도를 낮추라고. 패트 씨가 그날 밤 왜 사건 현장을 이동시켜야 했는가? 그 이유를요. 말도 안 돼. 알 리가 없다. 너무 무지한 거 아니야?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세요. 요새 느끼는 거는 메일이나 문자, 카톡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옛날처럼 다 편지로 주고받아야 돼. 그래야지 업무 강도가 약해지지. 본 법정은 그 견해를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이요? 예? 그런 연유로 그대에게 증거품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어. 사람 마음은 똑같아. 적당히 일하고 싶어. 어쩌면 패트 씨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이 증거품을 저희한테 준 게 아닐까. 내가 잘못한 일 나는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밝혀줘. 안 밝혀지면 좋은 거고 뭐 밝혀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런던 경찰의 순경의 사정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예로운 극한 직업이라고 하셨죠? 거리의 치안 유지를 위한 순찰, 시민의 생활을 위한 온갖 잡무. 확실히 젊은 순경들은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임무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럼 패트 씨에게 있어 그날은 특별했을 겁니다. 특별? 물론 이 꽃다발입니다. 나랑 패트의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 반직스 이제 눈치챈 건가? 너도 인간의 감정이 남아있구나. 그날을 위해 패트 씨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고
두 분은 기념일 식사에 나섰죠. 그러던 그때 브라이언 로드에서 그 사건을 조우했단 말이야. 가스등 불빛과 짙은 안개 속 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목격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 하지만 그날만큼은 누가 뭐래도 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바쁘지만 언제나 바쁜지라 늘 외롭게 만든 사랑스러운 롤라를 위해 이것은 패트 씨로부터 빌린 경찰증입니다. 여기 런던 순경 본무 규정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담당 비트 순경은 사건 발견 시 초동 수사에 참여, 형사를 보좌해야 함. 아, 이것이야말로 패트 씨, 당신이 현장을 이동시킨 이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웅장한 BGM을 깔아야 돼. 마치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전부 내보셨던 거군요. 그렇단 말인가. 수사의 담당 비트. 아, 그런 겁니다. 즉, 이 사건은 원래 패트 씨의 파출소 쪽 비트가 수사를 담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말리 순경, 그대는? 그때 동경하던 경찰관이 되고서 처음으로 저는 신을 저주했습니다. 롤라, 나에게서 떨어지지 마. 범인이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전 틀림없이 경찰관이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파출소에 알려야 해.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하필이면 지금 이런 데서 사건이 터지냐고. 오늘 밤만큼은 어째서.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뽑으라고. 사람을 많이 뽑아. 경찰은 현장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롤라에게 파출소로 가서 경찰관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입을 연 그 순간 전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 말을 외쳤던 겁니다. 이 보드는 옆 비트의 담당 구역이야. 롤라, 옆 비트 파출소로 가죠. 매시엄 로드의 오른쪽으로 돌면 죄송합니다. 왜 다른 역전재판 캐릭터들이 겹쳐 보이지? 자기 위치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기념일을 축하하기란 불가능했다. 따라서 기공은 현장을 통째로 이동시켰다. 브라이언 로드로 건너 이웃 담당 비트인 동쪽 보드로. 사실 그때 전 피해자는 죽었다라고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 패트가 차가운 보드에 찔린 일을 방치할 리가 없잖아요. 과연 그런 거였군. 그래도 역시 신께 벌을 받았나 봅니다. 하필이면.
롤라에게 선물한 저 꽃다발을 잊어버리다니. 아니 틀려 팩트. 그건 내 탓이야. 갑자기 좀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근데 팩트씨, 당시 반대쪽 보도에서 옮긴 책은 몇 권이었습니까? 분명 4권인 걸로. 수세키님께서 흘리신 건 3권, 남은 1권은 물론 게리드님 저택 3층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책만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겁니까? 다른 3권의 책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데. 아, 그건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원래부터라고? 무슨 말이지? 그날 저녁 저희가 현장에 달려갔을 때 피해자이신 여성분은 그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책을 들고 있는 채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건 이 사자왕 이야기였던 겁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그랬다는 건가? 그럼 소세키가 발견한 거는 앞에 걷던 여자가 아니라 사실 쓰러진 여자인 거 아니야? 이미 이 책이 손에 쥐어졌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미 칼을 맞은 지 좀 지난 것 같거든요, 시간이. 이건 단순한 사건이라고 그때 생각해버렸습니다. 현장에는 2사람밖에 없었고 롤라도 그걸 본 겁니다.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범인은 달아난 녀석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현장의 위치가 바뀐들 분명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저 역시나 이제 끝장난 거네요. 목도리 엄청 긴 거를 둘이서 나눠 쓰고 있네.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재판장 카카? 왜 그러십니까, 반직수경. 이것으로 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마무리 짓겠다. 준경이요, 이제 내려가도록. 넵. 저희 검사님, 저희 패트는 어찌 되는 건가요? 처분 받겠지. 오늘은 자택으로 돌아가도록. 이후 야드로부터 전원이 있겠지. 처분을 기다리도록. 오만리 순경? 왠지 반직스가 좀 힘을 써줄 것 같은데. 이번 건에서 깨달았겠지? 사건 수사에 있어서 사소함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그 가슴에 깊이 새겨두도록. 다시는 사건 현장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아, 다시는이라니? 혹시 그럼? 빨리 내려가라.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내 입.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현장이 제3자의 손에 의해 이동했다. 다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도 아직 존재하지. 피고인 나츠메는 지금도 여전히 범행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다.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현장이 밝혀지면 또 한 명 피해 등에 날표를 꽂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송구하오나 검사님께서도 이미 짐작하신 거 아닌가요? 반직승형 그런 겁니까? 괜찮겠지. 그 이름을 말해보도록.
거기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 검찰 측은 심리 속행을 동의하지. 아니 수사를 재수사를 해. 왜 심리를 속행하는 거야? 그거는 나니? 우와. 조인씨 38살밖에 안 된다고요? 너무 충격적인데? 8살 차이 나네? 둘이? 오, 너무 충격적이야. 나츠메 씨 33살이라고? 너무 나이가 너무 어질어질하다. 변호 측은 재차 새 증인의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재차? 이미 한번 변호 측의 법무조사가 제안한 대로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 가려내기 위해서는 배심원 4호 조엔 게리듭 씨의 신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어. 그 요청은 이미 각하되었을 텐데. 하지만 바로 지금 상황은 변했습니다. 게리의 부인 괜찮으시겠습니까? 뭐냔 말이야. 당신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 남편분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원인으로 불이 나 게리딥 씨는 연기를 내보내려고 보도가 보이는 창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야. 당신은 창가 앞까지 쫓겨난 남편분께 이 책을 집어 던졌고 책은 열려있는 들창에 맞고 그대로 낙하했죠. 그리고 그곳은 바로 진짜 현장이었다는 것이 방금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 당시 당신은 화가 나 이성을 잃으셨다더군. 게다가 책 위의 물건도 손에 닿는 쪽쪽 집어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꽂힌 이 나이프 정말로 보신 기억이 없습니까? 너 알고 있지? 그 나이프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변해. 몰라? 그 사람한테 뭘 던졌을까? 라니? 그딴 거 내가 알 리가 없잖수? 거기다 검사님도 말했잖아. 배심원은 증언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런 검사가 이제 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말을 내뱉은 기억은 없다. 배심원 4호. 착각하지 마시지 배심원이요. 기공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 나이프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 진실을 구하도록. 그치만 그깟 나이프 어디든 있는 녀석 아니냐고. 우리 집에도 몇 개나 있고 아마 하나 정도 없어져도 그런 거 모른다고요. 뭐라고요? 진심이냐고. 어찌된 영문인지 원. 그래도 나라고 한들 역시 믿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이 손으로 사람을 상처 입혔을지도 모른다니. 그런 거 조회님. 그래요. 차라리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그 나이프가 정말로 내가 던진 물건인지를 부탁이니 확실히 해달라고요. 이건 어떠십니까 나루오드님? 이거 한번 펴봐.
뭐 아무런 문양도 모두 없네? 그렇다면 증언석에 서도록 배심원 4호여. 앗! 검찰 측은 이자의 신문에 동의하도록 하지. 한직 수경. 내가 증언? 배심원 4호여. 그대는 오늘 그 배심원석에서 보셨겠죠? 증인의 증언에서 본인조차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그러니 그대에게 성신성의껏 증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법정은 거기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봅니다. 그렇지요? 양측 모두요. 재판장 아저씨는 말이 통하는구만. 본부하신 대로. 네. 바라던 바입니다. 뭘까? 이 나라를 방문하고서 지금 처음으로 느꼈어. 내가 변호사로서 이 법정에 서 있다는 걸. 증인, 이름과 직업을. 예. 제 이름은 그게 조행 게리뎁이라고 합니다. 네. 직업은 어디 보자. 지금은 배심원은 좀 주부나 메이드냐? 자기도 정답을 모르는 모양이네. 이제부터 그대에게 증언을 요구합니다. 괜찮겠지요? 네, 재판장님. 사건이 발생한 저녁 시간 게리드가의 방에서 일어난 일. 모조리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고하도록. 볼살 흔들려. 괜찮지 않은가 조엔? 새삼 건넬 것 따윈 없어. 오, 당신 완주었군요. 아저씨 너무 젠틀한 거 아니야? 뺨 맞은 그 손자국도 없어졌네요. 그때 그 방에는 이몬도 있었다오. 나도 임자와 함께 증언하도록 하지. 그치만 여보, 다리는 괜찮은 건가요? 아무렴 괜찮다네. 당신만 힘들게 내버려둘 순 없지 않은가. 여보. 이번에 커플들 엄청 달달한 커플들 많이 나오네요. 옙, 전 제4 노선벌랜드 뉴질리어 연대 제3연대 소대장. 수많은 전장서 생존, 현재 조용히 응거 중인 노병이올시다. 사건 당일 전장인 자택에서 아내에게 집중포화를 맞고 있었군요. 뭐 일종의 그런 느낌이려나요? 배시원이 증언석에 서다니 우리 영국 제국 법정이 시작된 이래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본 법정은 그대들을 마지막 증인으로 인정, 증언을 명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 그대들 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번에는 여자가 왼쪽, 남자가 오른쪽이네? 아까 전엔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이었네. 아니, 반드시 아까는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이었는데. 그날 원인은 잃어버렸지만 거짓말 기억하고 있으면서 아내와 다투는 바람에 촛대가 쓰러져 용단에 불이 붙어 겨우 불을 끄고 창을 열었어. 한편 저는 이 사람한테 손에 잡힌 대로 던져댔습니다. 방에는 나이프가 많은지라 하나쯤 없어진 줄 모를 정도지요. 흉기인 나이프가 우리 거라면 증거로 입증해 주시오.
보아하니 그날 밤 증인의 집은 그야말로 격전지였던 모양이군. 하지만 공격은 일반적이었던 모양이다. 아군의 전세는 절망적으로 불리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만약 1분이라도 종전이 늦었다면 문자 그대로 불구덩이였겠죠? 뭐 이 노병이 한마디 하자면 전장서 생과 사를 기르는 건 바로 그런 순간인 게지요. 이 증언으론 이 흉기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신문에서 마지막 진실을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역전재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녁 먹고 시간이 되면은 잠깐 와서 툼레이더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쿠바쿠바.